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의 진행을 맡은 구자근입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 초청 인사분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현대사의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된 사회에서 어느 한 부분에도 이분의 이름 석자를 빼놓고는 현대사를 거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정치인, 최고의 경륜의 정치인, 현대사의 정치 지도자의 거목, 이해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은 올바름을 아름다운 원칙으로 삼고 여론을 선도하시는 이해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활 속의 TV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CNB 대전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 또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또 일자리도 여전히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고, 더더욱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정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우선 먼저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을 조금이라도 형편이 펴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그 법관 시절부터 우리 이해창 하면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셨고 또 강단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까이서 뵈니 왠지 부드럽고 왠지 또 가까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싶은 스타일이신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 듣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대법관하고 또 감사원장을 하고 또 총리를 지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그런 날카롭다, 강단 있다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의 별명이 알부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뭐 저보다도 더 부드러운 남자들 많죠. 예. 이해창 전 대표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법관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셨습니다. 청년 이해창, 그가 그리고 싶던 이 청년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꿈은 아니고요. 제가 25세 판사가 됐습니다. 제 아버님이 검사로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아주 청렴과 소위 정의의 대명사 같은 분인데요. 매우 그 생활은 어려웠지만은 아주 꼬장꼬장한 분인데, 그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랬어요. 다른 건 네가 다 알 거고, 결코 옳은 일을 위해서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말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관으로 시작하면서부터 그 젊은 이제 법관으로서의 그 다짐은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건이나 또 이 변호사도 못 되는 그런 가난한 사건들,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말하는 정의를, 부르짖는 정의를 꼭 찾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현직 검사로 있을 때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때 모략을 받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가족 앞에서 그야말로 끌려가서 이제 고랑을 차고 끌려갔는데, 가서 뭐 굉장히 아마, 아주, 물고문, 뭐 전기고문, 모든 그 고문을 다 당하셨다고 그래요. 뭐 나중에 이제 결백이 증명이 돼서 검찰이 공소 취소하고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셨습니다마는 그 경험이 사춘기 때 겪었던 경험이 이제 법관이 되면서 제게 그러한 좀 다짐을 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몰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들의 정의의 목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제 그런 신념으로 법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하나의 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까까머리 이해창 그 사진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해창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청주중학을 다녔습니다. 예. 근데 가출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가출의 이유가 또 뭐 그럴싸하지도 않고 학기 말 시험에서 이제 그때 제 기억에 60점 만점에 40점을 그러면 과락에 가까운 건데 그걸 받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시험 잘 못 쳐가지고 가출했다 모두 웃습니다. 참 어리죠. 예. 꽤 나왔는데 청주에서는 그때 서울 가는 기차편이 없습니다. 이제 조치원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 30리길이 되는데 거기를 걸어서 이제 조치원을 가는데 그때가 좀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에 초입이든가 마지막이든가 아마 이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논 속에 있는 농갓집에서 저녁 짓느라고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요. 그걸 보고서 저 안에서 지금 부모들과 같이 앉아있는 애들 얼마나 행복할까. 평소에는 제가 도시에 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뭐 거의 참 어렵게 사는 이제 농촌 아이들이 안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버님이 밤중에 놀래가지고서 수배를 해서 결국 이제 그 영몬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아버님이 쫓아오셨는데 딱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이제 염치 없기도 하고 또 야단 맞을까 봐서 고개를 숙였는데 쫓아오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 150 몇 센치 아주 당구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짝 안으시더니 앉은 채로 타고 온 택시에 올라타서 집에 갈 때까지 안고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셨는데 너 나와보니까 세상이 냉정하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뼈에 저리는 이제 실감 있는 말인데 그 유년기에는 이 팔도 유랑기라고 할 정도로 항해도에서 또 외산으로 또 장흥에서 강주로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소년 이해창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네, 그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래 우리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200년 가까이 이제 내려온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으로 각지를 다니시면서 황해도 성에 가서 근무하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전라남도 장흥으로 광주로 순천으로 다시 또 광주로 중학은 또 이제 광주 서중에 입학했다가 청주중학으로 갔다 그다음에 경기중학으로 갔다 그리고 6.25 때는 일사후퇴 후에는 또 부산에서 몇 년 이제 피난하며 살았죠. 그때 제가 역사책을 좋아했습니다. 역사가가 되겠다. 그것도 사실 오래 안 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다 어릴 때는. 이 낯선 가정에서 이제 그 곳곳에서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요.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본인의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것 우리 청소년들이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학을 다니면은 사실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텃세가 심하고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네, 가면은.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학을 다녔습니다. 만일 내가 뒤로 숨고 하면은 바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군데 전학하면서도 그런 이제 생각이 쭉 이제 했는데, 마침 전학 가가지고 첫 그 이야기 시간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애들이 뭐 만화 정도 보지 무슨 독서를 합니까?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독서한 거 있으면 말해볼 사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저희 형님이 3살 위인 형님이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 책을 좀 이제 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본말로 히토리보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나홀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혼자서 그 어린 학생이 아이가 집에서 앉아서 자기 그림자 보고 또 나무 잎을 보고 하면서 혼자 생각나는 거를 이제 쓴 얘기인데, 그걸 나가서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교실 안이 조용해지더니 선생님이 아주 감격한 얼굴로 너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그 이제 속으로 우쭐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전학 가가지고 내 자리를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중의 무리 속으로 숨으면은 그러면 좀 이제 좀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고 하는 그런 자세 또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 사모님과 만나서 이 선을 보신 후에 그 사모님께서 그 무서운 양반이랑 어떻게 살아요?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다던데,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선볼 때가 아니고, 제가 감사원장 때로 기억하는데, 그 부인들 무슨 이 봉사 모임 같은데 아마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개 부인이라고 소개하니까 그 중에 있는 분이 그 무서운 사람이랑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는데 이제 좀 있다가 또 소개하는 양반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우 얌전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랑 사니까 얌전해졌겠죠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요즘은 제가 얌전하게 우리 아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정치인, 정치가의 부인들이 사실 참 고생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후배로서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그 가정을 꾸려 나가시면 이 뭐 경제력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뭐 신뢰와 소통 그런 것 같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인꼬부부처럼 자랑하면 그것도 팔불출이고. 그런데 이제 연애처럼 갑자기 생기거나 자연 막 스스로 솟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오래된 생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이제 이전 대표님 하면은 이 원칙과 소신이 오르는 대명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본인의 삶의 철학, 또 자제분들이 가르치는 교육 철학, 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가령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자니 지금 세상이 어디 원칙대로 가느냐. 그 뭐 거짓말도 하고 또 아첨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에 아이들한테 야, 너 약삭 빠르게 말이야, 눈치 보면서 쳐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질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까지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제 본인이 살다 보면 그렇게 원칙대로 자기 신념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자기 힘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아마 자기 원칙을 약간은 구부리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를 더 바르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법무관, 판사, 교수, 변호사, 국무총리, 또 총재,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까지 두루 거치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하나 채우고 싶은 성공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뭐 대법관하고 감사원장, 국무총리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참 또 성공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3번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성공을 어떤 삶의 일의 성취나 또는 성과, 업적 이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삶의 정말 보람이랄까 의미는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믿는 신념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신념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보람이고 의미다. 본인이 느끼는 물론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떤 일의 성취, 업적을 이루어나가는 건 좋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력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력 투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고 보람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전 대표님을 뵈면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를 종잡을 수 없다. 너무 젊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보여서. 그런데 우리 보통 의학적으로 보면 이 건강하게 정말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가 평소 3세에서 8세까지는 우리가 나이를 젊게 할 수 있지만 10세 이상, 10살 이상은 나이를 젊게 보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전 대표님을 빼면은 나이가 10살 이상 젊게 보이십니다. 이 건강의 비결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0살밖에 안 됩니까? 10살 이상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사실은 그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특별히 무슨 젊게 하는 비결이다, 비방이다 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제가 또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과한 운동도 안 하고 이제 아침에 스트레칭을 한 30분 하죠. 스트레칭 30분 하는 게 아마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의 전부고.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약식이 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쓰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음식 중에서도 가장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소식하고 절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소식하고 절식하면은 우리 몸에 이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평소시 잠자고 있던 유능한 유전 인자들이 막 거기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근데 약간 절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막 폭식을 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현재 표방하고 계시는 우리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이것이 또 오늘 자유선진당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전 대표님께서 진정 이루고 싶은 정치, 이상이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라는 게 목표가 뭐냐 하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아주 하도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함부로 써서 아주 약간은 이제 좀 저간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의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의 첫째가 이제 공정한 사회인데요. 가령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불행하게 느끼거나 또 소위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차별 대우를 받고 예. 다른 사람과 같은 관심과 존중을 못 받고 무시당할 때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관심과 존중을 이제 주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두 번째는 이제 따뜻한 사회입니다. 예. 정의로운 사회. 이제 사람이 사회가 점점 경쟁 사회가 되니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생기고 또 부자가 생기면 이제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일 그걸로 끝나고 사회가 그대로 차별화된 채로 간다 이러면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데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거 반드시 이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실패자 중에서 오히려 성공자보다도 더 성공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서 바로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는 말씀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인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실 요즘 평창 올림픽 유치한 것 정도 빼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벤 글리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한테 미국의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막에다가 이런 푸른 낙토를 세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꿈을 가졌다. 이 황막한 사막이 푸른 그런 들판으로 바꿔지는 그런 꿈을 가졌고 또 당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성공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되고 또 중앙에서는 우뚝 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무쪼록 아무리 생활이 현재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꿈과 희망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과 세상은 희망과 감동의 정치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이해창 우리 자유선진당 전 대표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진행을 아주 참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대표님 오늘 정말 제가 좀 사실은 워낙 그 높은 어르신이라 제가 긴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뵀더니 정말 우리 알문합니다 하는 별명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CNB 방송을 위해서 크게 사인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